제27회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오늘부터 사흘간 여수에서 열립니다. 남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온 오프라인으로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공항에 부족했던 주차 공간이 새로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손창원 사장이 여수공항 수요 증가에 따라 4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인근 부지에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4월쯤 철거가 끝나면 하반기쯤 본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바다 응급 환자를 위해 도입한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 홍정훈 학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킨 선주를 구속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고 홍정훈 학생 아버지와 최간식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장,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은 사건 발생 4일 만에 영업을 재개하는 등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선주를 구속해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오늘 여수해양경찰서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6일 사고 당시 선주는 자격증이 없는 고 홍정훈 군에게 잠수를 시켰고 초기 구조 대응도 지체한 것으로 알려져 질타를 받았습니다. 제27회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남도의 맛 세계를 잇따란 주제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뀐 이번 축제는 전 세계의 남도 음식을 알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의 황칠 민어탕, 장성 삼채 오리백숙과 오채밥, 광양 불고기 한상 차림, 시군 음식과는 정갈한 남도의 맛을 한데 모았습니다. 남도를 대표하는 9명의 음식 명인들은 말 그대로 남도의 개미진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세계에 내놔도 지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음식에 관심 있는 애들은 또 사람들은 더 남도 음식을 더 배워서 세계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 섬마을 음식을 위주로 2026년 세계 섬 박람회 홍보관으로 꾸며진 여수관도 개최도시를 알리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특색 있게 구성된 남도 음식 영상관은 눈으로 먼저 맛보는 음식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설을 했고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그림 패스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 전시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올해로 27회를 맞은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는 앞으로 3년 동안 여수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남도 음식 축제가 축제장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이번 행사는 남도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 브랜드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미각만이 아닌 오감을 자극하는 남도의 맛과 멋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식재료와 레시피를 전 세계에 알립니다. 자연이 선물하고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우리의 남도 음식이 이제는 그 식탁을 전 세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여수공항의 국제선 부정기 운항을 정부와 전라남도, 여수시에 건의했습니다. 이들 상인은 건의문을 통해 광양만권은 COP28 유치와 세계 섬 박람회, 국제 정원 박람회 등 국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국내 최고 수준의 물류량을 보유한 광양항이 인접해 있지만 광역 교통망의 부재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여수공항의 국제선 부정기 운항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또 여수공항이 국내선 공항 가운데 가장 큰 승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공항에 주차 공간이 추가로 들어서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손창원 사장이 여수공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44억 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공항 이용객은 지난 2019년 8만 4,200여 대에서 2020년 8만 6,700여 대로 늘었으며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청 인근 부지의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건립 공사가 시작돼 2025년도에는 주민 친화형 청사가 구도심에 새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시청과 인접한 주택과 상가 부지입니다. 건물마다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한쪽에서는 중장비가 건물 잔해들을 분주하게 정리합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철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내년 4월까지 해체되는 건물은 55동으로 철거 작업이 끝난 곳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랜 보금자리를 내어주고 또 이주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역 주민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1969년 지어진 순천시 청사는 이후 9차례에 걸쳐 증축이 이루어졌지만 직원과 민원인들을 수용하기에는 사무공간과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건물 자체가 낡아 안전상의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청사 부지는 현 청사 면적의 2.2배인 2만 6천여 제곱미터로 내년 2월 설계가 끝나고 4월에 해체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수 저류 시설과 문화센터 등을 갖춘 사업비 235억 원 규모의 생활 SOC 문화 스테이션 건립도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추진됩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 디자인단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청사, 시민에게 열린 청사를 목표로. 한편 순천시가 한전에 신청한 신청사 일대 지중화 사업은 이르면 내년 1월쯤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수소에너지가 주목받는 가운데 여수가 수소 활용 잠재력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는 육해공 교통이 모두 편리하고 부생수소 생산량이 전국 2위로 34%를 차지하는 데다 향후 수소 산업화 실현에 유리한 다양한 제조업종이 집적돼 있으며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시행한다면 이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처럼 환경 지리적 여건이 우수한 여수를 수소 시범 도시로 만들어 다양한 생산 기술 확보와 적극적인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바다 응급 환자를 위해 도입한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이 겉돌고 있다는 내용 지난 8월 MBC가 보도했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해경이 응급구조사를 뽑아놓고도 상당수를 바다가 아닌 육상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해경 경비함정에 도입한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 육지병원 의사와 연결해 함정 이송 중인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해경 경비함정 전체 354척 가운데 42%, 150척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을 대신해 응급처치할 자격을 갖춘 응급구조사는 62척에 불과합니다. 응급구조사 없이 장비만 설치된 함정이 59%입니다. 우리 청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이런 인력 배치, 장비 보강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해경의 잘못된 인력 운용 때문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재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1, 2급 응급구조사는 426명. 그런데 함정에는 328명만 근무 중이고 나머지 98명은 사무실 등 육상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대응이 아닌 행정업무 중이란 얘기입니다. 응급구조사 중 그나마 4분의 1이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잘못됐죠? 예, 인력 배치 부분은 잘못됐죠? 예. 더욱이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이 확대되기도 전에 기존 장비의 91%가
내구 연한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섬과 해상의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열악한 현주소가 국정감사를 통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주말의 시작인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전까지 5에서 20mm 사이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8에서 19도, 순천이 17에서 19도, 광양도 17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5에서 16도, 목포는 17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날씨도 마찬가지로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전 해상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아래로 머물 예정이라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남 지역 기초의회 의장들이 대형 중고차 매매업체인 K카의 순천 입점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영광에서 열린 원례회의에서 허유인 순천시 의장이 발의한 K카 입점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K카 측에 순천 입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전라남도와 도의회도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자동차 매매업 등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여수 시민의 날 행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맞춰서 여수 문화홀에서 간소하게 개최됐습니다. 오늘 여수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고 문정인 전 여수시 문화원장이 시민의 상을, 정봉훈 해양경찰청 사장과 조보익 한솔 인텍 대표이사가 자랑스러운 여수인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에 맞는 인구 정책 마련을 위해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저출산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의 인구 위기 상황을 시민들과 함께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주 기반, 아이 양육, 청년 자립, 노후 활력 등 4개 분야에 대한 시민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제안받은 의견에 대해 실무부서의 세부 검토를 거쳐 시 인구 정책 시행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여수 충무고 이유진, 순천 매산고 김명신 등 전남 지역 학생 5명이 금메달 6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수상했습니다. 특히 여수 충무고 이유진 학생은 롤러 스프린트 500m 종목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웠고 전남 체육고 조민재 학생은 역도 61kg급에서 대회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를 종료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추세 속에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던 광양사랑 상품권의 10% 할인 판매가 오늘로 모두 종료됐으며 내년 1월부터 할인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